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죠, 교육부에서 발표해 주신 게 더 좋은데 제가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는 사전 계획이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지금까지 뭐 개정도 되고 또 공간제 구조와 업무 지침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요 관점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변화할 사전계획 업무수행 지침, 교육부 고시의 내용들, 개정 방향들과 또 유사한 사업인 공간제구조화 사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전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결국에 우리가 사전계획이라는 거는 원래 없던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인 경우에 설계비가 1억 원이 넘으면 그죠? 기획을 해야 되죠. 원래는 5천만 원 넘으면 하는 거고 1억 넘으면 기획하고 사전 검토도 받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 시설에 맞춰서 이 기획을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2019년 공간혁신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갔던 이유는 기존에는 규모와 사업비를 결정짓는 기획안에서 학교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습자 중심의 공간으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법으로는 2022년에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이게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이 기획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의 결과들로 우리가 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로 인해서 공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들을 담은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준공된 학교 사례들을 보면 일반 교실의 일부분이나 아니면 영역 단위로 혹은 중심 공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학교들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용자 참여 그리고 사전 교육의 결과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현재 이슈가 발생된 게 결국에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공간들을 만드는 기획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들은 다 돈이 드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멋진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었더니 쓸 학생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로. 그래서 다양한 놀이 체험들이 가능한 이런 밀주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바꾼 사례도 있고 이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전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결국에 마지막에 나아가는 방향들은 지금 보시는 대덕초등학교처럼 학생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시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화 사업이랑 좀 연계되는 성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선이나 보안 체계나 조닝에 대한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설계 공모 당선안이 기획의 의도를 담은 계획안으로 나와서 실제로 학교가 그렇게도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올해 3월에 행정 예고된 사전계획 업무 수행 지침 개정 방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은 결국에 법과 지침으로 저희가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에서 사전계획을 정의하고 있고 세부 업무 내용들은 사전계획 업무 수행 지침으로 저희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그죠? 그 다음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사용자 참여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건축 기획을 했을 때와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학교가 향후에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거기에 맞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계획 대상입니다. 사전계획은 기존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건축계획은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계획은 설계비 1억 원 이상부터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계획 전문가는 저희가 사전계획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님들이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법으로는 뭐 공공건축지원센터나 개발원이나 저희 같은 전문기관들도 기획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건축사님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결국에 3월 달에 행정 예고된 사전계획 업무 수행 지침 고시문이 개정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컬러로 표시된 이런 문장들이 개정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학생 학력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 학생 학급 수나 교직원 수에 맞는 적정 규모를 추정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어서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교수 학습 방법이랑 각종 학교의 특색 사업들, 교육 계획서에 의거한 특색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정 시설 규모를 또 검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유형별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사한 최근 시설 사업에서 어떤 규모를 좀 비교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검토를 할 때는 사실 통합정보망이라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통합정보망에 가서 공간 분석을 해보시면 공간 분석 챕터에서 우리 학교명을 검색해 보시면 교수학습 공간, 교수학습 지원 공간, 공용 공간 아니면 뭐 대공간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용도별로 학교의 규모의 면적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전국 단위 같은 학교급 또는 지역 단위 학교급의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면서 또 동시에 뭐 교육시설 통계 자료나 각종 통계로 발간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좀 앞으로 학생 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의 규모를 추정해서 재산정하실 수 있게 기획 단계에서 재산정하실 수 있게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지침화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비 부분인데요. 사업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건축 공사비나 아니면 각종 인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현장에서 혼동됐던 것들이 설계비 추정 가격을 설정할 때 우리가 분리발주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포함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봐야 되는지를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아예 지침에서 설계비 추정 가격은 모두 통합하여 책정한다라고 명기해 드렸습니다. 이건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발주 예정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 설계비 추정 가격을 보신 다음에 1억 원이 넘으면 사전 기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현황 조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린 스마트 스쿨부터 이 사전 기획을 하면서 제도화되기 전에 사전 기획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매년 교육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육을 운영할지, 우리 지역의 교육 여건은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따른 한계점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년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교육 계획서를 기반으로 교육 현황 조사나 앞으로 이 교육 기획 부분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된다. 활용해서 기획을 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 교육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 현황 조사에 명기했습니다. 그게 학교 지역 교육 여건과 이제 각종 법령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결국에 학교 지역 교육 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을 할 때는 컨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 여건이라면 우리는 다문화 체험, 뭐 다문화 언어 교육, 학부모 교육까지 지역사회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공간 구성과 뭐 영역 계획 이런 것들 다 사전 계획 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상학교의 지역 교육 여건을 좀 충분히 고민하셔서 복합화를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아이템들을 교육 여건에서 가져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 부분입니다. 사전 계획이 저희는 평균 한 3에서 6개월,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3에서 6개월 정도 안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8개월에서 많게는 뭐 12개월까지도 다들 걸리고 있고 최장 사전 기획은 24개월입니다. 그렇죠?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용자 참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자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그렇죠? 어떤 내용을 해라 명확하게 규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서 학교 사용자에게 물어볼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각종 도움 자료도 같이 편찬해서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했습니다. 결론적인 요지는 학교 사용자에게 단순히 이 시설의 문제점, 공간의 한계들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질문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교육 현황 조사, 지역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역 교육 여건이 이러한 상황이니 학교 사용자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교육을 운영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그 아이디어가 나온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감 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는 특색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중점 특색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사용자 참여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공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전 계획을 한 제도가 3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3년 차 그리고 4년 차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사전 기획을 하는 당초의 목적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을 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교육과정과 공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따로 놀고 있는 기존의 학교 공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현황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에 시도교육청 26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인지하고 또 같이 공감하고 계시구나까지도 확인해서 이 사전계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추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의 지역 교육 여건 그리고 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좀 고려해서 공간을 만들라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그리고 안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플러스 알파 한 20% 정도의 여유치에 있는 중점 특색 교육과정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에서 조사하고 설정했으면 그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점 특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달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공간의 기능들은 보다 다른 일반 교실과 다른 공간들보다는 조금 우선순위에 있는 공간이다라고 공간의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중점 특화 공간 조성 계획을 건축물의 공간 계획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교육부가 사전계획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함께 우리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사 사업인 공간 재구조화 사업들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이슈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안에서도 사전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연속 사업으로 우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사업 완료 플러스 5년 시점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경우, 그죠? 권고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학교 동사업 추진에서 조금 조심해 달라, 그죠? 하지만 저희가 제외라고 했지만 그 만약 제외는 아닙니다. 정확한 제외는 아니고 복합화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정부의 정책 사업들, 이 학교가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이 감소했을 때도 이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중점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도 보시면 그것들을 사전 기획 단계에서 단계별 활용 계획을 수립해라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학생이 있고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 규모로 건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개축이라던가 뭐 증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5년 후 혹은 10년 뒤에는 특정 영역의 시설들, 학생이 감소했을 때 단계별로 개방 가능한 공간의 영역들이나 그런 것들이 개방 가능하게 동선 계획이나 조닝 계획들 그리고 평면 계획에 반영해서 설계 공모안이 당선될 수 있게 그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기획에서, 그죠? 그러면 사전 계획할 때 앞서 고시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을 고민하라고 했고, 공간지구조 사업 지침에서는 학생 수까지 알려주면서 명확하게 단계별 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국에 학교가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생 수 변화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맞춰서 학교의 미래 역할까지도 함께 기획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할 때도 당연히 학생 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또 학력 인구 감소가 가능한 감소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대상학교 선정할 때도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뭐 노후도나 지역 학교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당연히 보겠지만 학생 수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을 선정할 때에도 우리가 학교 사용자 참여나 어떤 정책적으로 우린 당연히 학교를 다시 다 부시고 새로 짓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현장에서 많을 텐데, 이것들도 보다 구체적인 정량화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획 단계 이전부터 기획 단계까지도 같이 우리가 개축이다 혹은 증축이다라고 하면 개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정밀안전 진단이나 혹은 구체적인 정량적인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경제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개축을 해야 되는 사유들을 명확화하고, 혹은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학교 인근에, 그죠? 학군 내에 우리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그죠? 아니면 일반 공동주택들이 다수 분양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을 선정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증축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재구조의 사업의 사전 계획은 뭐 당연히 교육시설법 그리고 사전계획 업무수행 지침을 기본에 두고 그 사전 계획을 하실 때 학교 사용자의 교육적 요구와, 그죠? 그리고 공간적 요구,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중점 특화 공간, 그죠? 이건 학교의 지역 여건과 특색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단계별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죠? 이 부분까지도 기획을 해서 설계 공모를 갈 수 있게 준비를 하자는 내용으로 공간재구조 사업이 지침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 이야기하는 단계별 시설 활용 계획은 결국에 이 예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을 보고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 지역 학군 내에서 우리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보는 겁니다.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학생 수가 변화하는 그 변곡점에서 우리는 여유 공간들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할지를 제시해서 그게 영역 단위로는 어떻게 개방이 될 건지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 지침에 반영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설계 공모 당선안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저희가 지침에서는 명확하게 예시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주의사항을 실무 담당자분들께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국에 사용자 참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유는 이 사업의 기관이나 사업의 컨텐츠 내용의 질을 좀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질문과 막연한 워크숍들은 결국에 좀 뜬구름 잡는 내용들로 도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질문, 교육과정 분석과 우리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학교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 참여를 진행하셔서 보다 심도 있는 어떤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1번이죠. 그죠? 앞으로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학교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단순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닌 앞으로 이 학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사용자 참여를 하면 학교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미지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단순 인테리어는 좀 지양하시고 전체적인 이 공간의 조닝과 배치에 맞는 내용들로 실제로 학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초점을 두고 공간 구성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관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복 투자나 아니면 다른 시설 사업들이 다른 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통합적으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 같이 산정하기 유리하게 충분히 타과 사업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종 법령은 당연히 특히나 체크를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이 바뀌거나 이런 중대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법령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한번 보시고 문화재나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천연기념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단적인 예로 제주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맹꽁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맹꽁이가 나와서 사업이 거의 1년 정도 맹꽁이 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1년 정도 딜레이되고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령 그리고 우리 이 땅 대지의 특성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계자랑 충분한 소통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기획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 좀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장입니다. 학교 공간의 조성 이유와 방향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이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각자 운영되지 않게, 그죠? 교육계획은 교육기획 전문가가 하고 공간기획은 건축사님들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각자 운영되지 않게 충분히 이 소통 체계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참여 시에는 당연히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 가능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당연히 학교 관계자들, 그죠? 행정이나 관리자들 이런 부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지나친 이런 개입은 조금은 이게 기획이다, 설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행정관리, 학부모, 촉진자, 설계자 이런 모든 부분들의 정말 노력으로 좋은 기획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사전기획도 선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사전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환류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도 혹은 타 시도가 했던 우수 사전기획들을 받아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실 수 있게 충분히 각종 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결국에 이 공간 재구조화 KR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뭐 당연히 복합화 쪽은 복합화 쪽에 자료가 있고, 이런 사전계획 도움 자료는 이런 공간 재구조화 KR에 가보시면은 이런 예시 자료들이 충분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